11번 할 건데요. 11번 하기에 앞서 중요한 개념을 설명할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뭘 할 거냐면 맥스민 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아마 N수생들은 자주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뭐 현역 같은 경우는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3들은. 일단 맥스 함수가 뭐냐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두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f가 g보다 커요. 그러면은 여기에 fx가 도출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값 중 큰 거를 도출시키는 게 맥스 함수입니다. 그리고 미니멈 함수는 똑같이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이 둘 중에서 이번엔 작은 게 도출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민이 써져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도출이 되면은 맥스민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수식으로 어떻게 쓰냐면요. 지울게요. 그래서 수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요거는 2로 일단 분모를 적어주고요.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 위에 뭐가 들어가냐면 처음에는 fx랑 gx를 더해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절대값을 열어줍니다. 여기에서는 두 함수를 빼줘요. 그쵸? 그리고 이게 맥스 함수잖아요. 맥스 함수는 플러스로 이거를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맥스 함수가 완성이 되고, 반대로 미니멈 함수는 다 똑같은데 요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적어볼게요. 이렇게 있고 절대값 열어주고 이번엔 빼준다 하고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로 연결해줍니다. 이 함수가 고등학교 개념은 아닌데 그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배우는 함수예요. 뭐 칼큘러스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요즘 코딩 많이 하니까 코딩 같은 거 하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요 2가 왜 들어있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인가? 네,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요 상황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서 빼볼게요.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 더하기 g는 그대로 있고요. 더하기 f가 g보다 크니까 절대값 그대로 나오겠죠. f 마이너스 g가 되고요. 그러면 g 사라지죠. 하면은 2f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도출돼야 하는 게 큰 값인 f가 돼야 하니까 요 2를 나눠주려고 2가 있는 겁니다. 반대 상황도 다 똑같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거예요. 요것만 한번 그 미니멈 함수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이번에도 f가 더 크죠. 그러면 f 더하기 g의 마이너스 괄호 f 마이너스 g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요거는 f 더하기 g의 마이너스 f 더하기 g가 되니까 이번에는 f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값인 g가 2g가 되죠. 그래서 이 2를 요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g만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미니멈 함수입니다. 요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를 파생시켜서 양수 사이리기 함수, 음수 사이리기 함수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식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하나 쓰고요.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 사이리기, 얘는 음수 사이리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부호로 분류를 할 건데 fx가 0 이상일 때, 그리고 fx가 0 미만일 때, 여기에서도 fx가 0 이상일 때, fx가 0 미만일 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fx가 0 이상일 때는 f가 그대로 나오겠죠. 요 절대값이 사라지고, 그러면 2분의 2의 f가 되겠다. 2 사라지니까 f가 도출이 되죠. 근데 만약에 f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f-f가 되니까 얘는 0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양수일 때만 f가 도출되고 음수일 때는 0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수 사이리기 함수는 반대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2분의 f-f가 되고요. 딱딱 사라져서 0이 된다. 반대로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f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f 이렇게 되죠. 해서 되고요. 2f 되니까 f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음수일 때 f가 나오고요. 양수일 때는 0이 나옵니다. 반대죠. 그래서 얘는 양수 사이리기 함수, 양수일 때 f가 나온다. 얘는 음수 사이리기 함수, 음수일 때 f가 나온다. 이거 이름은 이렇게 지을지 않았는데 이렇게 짓는 게 저는 이렇게 배워가지고, 네, 함수 이름 마음대로 지우셔도 돼요. 이름이 없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11번이 상당히 간단하게 풀려요. 이런 거는 예전에 평가원 기출 한번 나왔고, 물론 이렇게 의도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풀면 편하다. 항상 좀 더 체계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다 옮겨볼게요. AN이 있고요. AN은 등차고, 그리고 D가 있는데 이 공차가 음수인 정수입니다. 정수 조건 조금 중요하니까 색깔을 넣어서 정수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 하나 정해져 있죠. 옮겨볼게요. K는 1부터 8까지 A의 K,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의 K에 더하기 40이다. 보시면 여기에 매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절대값이 있네. 절대값 보이시죠? 요 절대값 하나 있고요. 요 절대값을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네, 그냥 나열을 해도 좋지만 일단 고려를 하셔야 할 게 이 시그마가 주어져 있는 걸 항상 관찰할 때 방정식이나 항등식에서 시작과 끝이 같잖아요. 상당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얘는 1부터 8까지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줄게요. 왜냐면 아까 배웠잖아요. 양수 사이리기 함수, 음수 사이리기 함수 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K 절대값 AK 이렇게 빼주는 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2로 이렇게 곱해줍니다. 나누고 곱하고 42는 반대쪽으로 넘겨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2가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래서 2 나눠주면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의미가 뭐냐? AK가 0보다 작은 걸 전부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21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이니까 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겠죠? 얘가 A의 N이고 얘가 N축. 근데 조건을 하나를 안 옮겼네요. A6이 마이너스 2라고 정해져 있어요. A6이 여기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일단 케이스를 나눠보는 겁니다. 1번 A6이 처음으로 음수이고 A5가 0 이상일 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A5가 음수고 A4가 0 이상일 때, 세 번째 A5 이거는 4겠죠? 네, A4가 0보다 작고 A3이 0 이상일 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징적으로 알죠. 요 D 값이 정수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D가 가장 작은 크기 단위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작은 단위겠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빼줘봐요. 마이너스 1 빼면은 마이너스 1 되죠. 요거까지밖에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 상황을 하나 지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안 되겠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만 지워준 거야. 정말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구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것만 구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풀이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케이스만 했고 여기에 답이 딱 나와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케이스는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대단한 게 아닌데 네, 그냥 요즘 좀 전형적인 거죠. 작년 수능도 역추론이 나왔고요.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열심히 계산하기보다는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계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깐 그것만 소개할게요. 일단 옮겨보겠습니다. AN 더하기 1이랑 AN의 점화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AN이 n보다 클 때, AN이 n 이하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 지금은 AN 더하기 1에서 AN 이 AN에서 AN 더하기 1이 구해지는 방식으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갈 거니까 이걸 거꾸로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 AN을 써주시고요. 안에 AN 더하기 1에 관한 식으로 AN을 표현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상태에서는 두 개가 같으니까 그대로 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요 AN이랑 AN 더하기 1을 거꾸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괄호를 어떻게 쓰냐? 여기 AN이 들어가니까 요 상황일 때 AN은 AN 더하기 1이겠죠. 그래서 그대로 써줍니다. AN 더하기 1이 n보다 클 때.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요게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이번에는 3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n 더하기 1이다. 네, 얘가 n보다 작다. 이거 조금 정리해주면요. a의 n 더하기 1이 2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험 때는 이거 지우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딱딱이 해주셔서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열 한번 해볼게요. 나열을 항상 표를 그려서 하는데 이렇게 표를 그려주시고요. n, an이죠. 5항부터 1항까지 갈 겁니다. 참고로 a5 값이 주어졌어요. a5가 뭐냐면 a5는 5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역추론을 해가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이 5고요.
그래서 갈래가 두 개가 있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5로 갈 때 위에 것부터 해볼까요? 여기서 n은 4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n은 4를 대입하면 a5가 되겠죠. a5는 5고요. 여기는 n은 4가 되고요. 그래서 5가 4보다 크죠. 성립이 하네요. 그러면 a5가 그대로 나온다. 여기 성립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5가 될 거고요. 여기 4를 넣으면 8에서 2 빼니까 6 해서 이 상태는 안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요것만 하나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3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a4는 그대로 5가 되고요. 그리고 n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성립하고요. 그래서 5가 그대로 나온다. 오케이. 그리고 아래로 가는 케이스가 나오나 한번 보면은 이거는 3을 대입하죠. 그대로 a4가 5가 되고요. 3 나오니까 3이 6 마이너스 2 해서 4. 성립을 하네요. 그러면은 대입을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은 3일 때 넣어볼게요. 3을 넣으면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4니까 5가 되죠. 그러면은 2가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다음 요 위에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5고요. 이번엔 당연히 되겠죠. 요거 위에는 계속 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항상 크니까 5 되면 크잖아요. 여기 아래 거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5를 요 아래에 대입을 하니까 여기가 그대로 5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2를 대입해야겠죠. 4에서 2 빼니까 2 되네요. 그러면 2를 넣으면은 3이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되고요. 요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더 구해보면은 여기 아래로 가는 게 되나? 한번 보면은 똑같이 5가 되고요. 여기 1 넣으면은 0이 되죠. 당연히 되고요. 대입 한번 해주면은 1을 넣어주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7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두 개가 된다. 이 케이스에 마이너스 1은 되는가 보니까 마이너스 1은 항상 n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위에 거 안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또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있죠. 이번에 1을 넣어줘요. 0이 나오네요.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아예 끊긴다. 아예 끊기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 또 똑같이 구해주시면 여기가 A3이 2가 되죠. 그리고 2고 여기가 또 2니까 안 되네. 그쵸? 요거는 성립을 안 하죠. 오케이. 그래서 요 아래 것만 성립합니다. 한번 해주면 여기가 2고요. 그리고 2 넣어주면 2 해서 아슬아슬하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 넣어주면은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똑같이 2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위에 게 성립을 하나 한번 봅니다. 2고 1 성립을 하네. 그래서 똑같이 2 하나 나오고요. 아래 성립을 하나 보니까 이거는 2고요. 1 넣어주면 0 성립을 하네요. 그래서 1 넣어주면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또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거 4개 곱한 게 답이죠. 5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해서 5, 4, 20 곱하기 2니까 40이다. 그래서 40이 답이 됩니다. 20번 이렇게 두 함수가 주어졌죠. 그리고 관계식이 하나, 방정식이 하나 정해졌습니다. 요 범위에 대해서 성립하는 방정식이래요. 요 범위에 대해서 해를 찾는 거. 그래서 f의 g의 x는 g의 x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요거는 방정식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삼각함수가 있잖아요. 삼각함수가 주어지면 항상 주기를 구해두세요. 주기는 2파이를 3분의 파이로 나눈 거겠죠. 파이 사라지면은 6. 그래서 얘가 6이 주기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요 gx의 2주기 내에서의 범위에서 요 방정식을 성립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fx 안에 gx가 합성되어 있는 꼴이에요.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함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수2죠. 여기는 수2 영역인데 수2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t로 치환하고 얘를 t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ft는 t 그리고 gx는 t 이렇게 두 가지 방정식을 풀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의 해가 나오죠. 그러면 이 해는 이 gx의 시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x 값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은 두 번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합성되어 있고 여기 gx가 겉에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일단 gx를 x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하나의 함수는 방정식은 한쪽에 상수 함수가 있으면 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f g의 x 마이너스 g의 x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요거는 0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한쪽 항이 0이 되는 이런 꼴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보이시는 거 있나요? 혹시 여기서 저는 일단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액션을 취해볼게요. px라는 설정할 거예요. px를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fx에서 x를 뺀 함수를 하나 설정할 겁니다. 왜 그런지 보이시죠? 아까 gx를 x라고 뭐라고 했죠? 그래서 gx를 x라고 보면은 fx에서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g가 합성되어 있는 꼴이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바꿀 수가 있냐면 p에 g에 x에 합성되어 있는 이런 꼴이다. 요게 0이 되는 이런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은 이거는 fx가 고정된 함수죠. 2x제곱 더하기 2x-1 인데 x 빼니까 2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 이런 함수가 될 거고요. 요거는 신기하게도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2x-1에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결국 p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은 x는 2분의 1,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g의 x가 2분의 1이랑 g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두 상황을 요 범위에 대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네. 계산은 따로 안 할게요.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여기에서 가끔 시대인지 다니는 친구들이 n축 같은 거 막 쓰잖아요. 남발을 하는데 여기선 n축은 아니다. n축은 아니에요. n축을 하려면 이렇게 해가 간단히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 거는 굳이 n축을 써서 추가로 더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1번을 저는 골랐어요. 네, 여기서 한번 문제 옮겨볼게요. a는 2보다 크고요. y는 a의 x제곱 더하기 2, y는 로그의 a의 x 더하기 2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살짝 거슬리는 게 있죠. 살짝 거슬리는 게 있는데 요 2가 왜 있지? 없으면 너무 쉬운데 없으면 요 y는 x 대칭이잖아요. 근데 2가 있으니까 무슨 의미냐면 요게 두 개가 원래 대칭인 상태에서 이만큼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y축 방향으로.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요. 여기가 x축이고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y축. 그리고 여기에 y는 x. 여기 1이라고 하고 여기도 1이라고 합시다. 2보다 크긴 한데 네, 그림상 편의를 위해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y는 로그의 a의 x이고 얘가 y는 a의 x제곱이다. 근데 요거를 이만큼 이동시켰잖아요. 이만큼 이동시킬 거니까 요거를 싹 다 처음부터 다시 그리지 마시고 x를 한번 지워주시고요. 여기가 y는 2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이 아니라 2 더한 거니까 3이 되겠네요. 그죠? 축을 새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축을 이렇게 해서 여기가 x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그려주면요. 여기가 어떤 수식은 모르겠지만 요 교점이 하나가 A고요. 하나가 B다. 근데 요걸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이 됐으니까 요 점이 되겠죠. M이 될 거고요. 요 M의 Y 좌표가 2분의 19라고 주어진 겁니다. 2분의 19다. 이렇게. 그리고 요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가 2분의 121 파이래요. 상당히 깔끔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2분의 121 파이고요. 요 반지름 값을 r이라고 하면은 r 제곱 파이죠. 땅 나눠주면 121 제곱으로 줬으니까 아주 예쁘네요. 따라서 r이 루트 2분의 11이 된다. 아하.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1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도 2분의 11이 되겠죠? 그러면은 A의 Y좌표가 2분의 19 더하기 2분의 11이니까 2분의 30 해서 15가 되는 거고요. B의 Y좌표는요. 2분의 19에서 2분의 11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2분의 8이 되죠. 네, 그래서 얘가 4가 되네요. 요거는 살짝 잘못 그려졌어요. 네, 그래서 요 4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다 구한 거예요. 원래 이게 y는 x 대칭 상태이면은 요 두 개의 좌표가 x, y 대칭이어서 x좌표, y좌표를 두 개를 바꿔주면은 같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볼 건데, 그거를 이용해 보려면 다시 y축을 이만큼 내리는 게 좋겠죠. y축을 이만큼 내린다. 그래서 2 다시 빼주고요. 다 2 빼주고요. 얘가 x축이 되고요. 이렇게 2 빼주니까 13이 되겠죠. 2 빼주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무언가 콤마 13이 될 거고요. 얘는 2 콤마 무언가가 되겠죠. 근데 얘의 x좌표는 얘의 y좌표가 되는 거고요. 얘의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네. 얘도 y좌표가 2인 거죠. 그래서 얘의 y좌표는 a의 y좌표는 b의 x좌표가 되는 거고 b의 y좌표는 a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가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13이 될 거고요. 다 구해졌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줍니다. y축만큼 2로 해주면 이때 좌표 a', b'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a의 좌표는 2, 13 더하기 2니까 15가 되는 거고요. 이때 그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y는 a의 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얘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a의 제곱은 13이 된다. 그래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